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참부리네 이것이 정녕 아이들을 버리기로 했구나입니다. 이른즉 2월 중순쯤에 저에게 한 아이가 오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영어 학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상담이 왔을 때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아이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알파벳도 제대로 모를걸요? 아마 음가도 제대로 안 돼 있을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아무리 학원을 안 다녔다 한들 그래도 공교육에서 공부를 했고 수업을 유지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알파벳은 알고 있겠지. 응? 아주 어려운 건 모르더라도 기본 자음 정도는 음가는 알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받았는데 이 아이를 테스트를 하자고 아이를 만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알파벳도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알파벳 모르는데 음가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참 깝깝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지, 내가 하연 이 아이를 맡는다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레벨을 올려놓을 수 있을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중학교를 가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아이도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알아봤는데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보니까 그 학원에 들어갈 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갈 학원이 없어요. 이 아이가 들어갈 레벨이 있는 반이 있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선생님까지도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르쳐야 하는데 참 고난스럽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아이를 받기에는 참 난감했어요. 시간은 짧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뭐 성적이 좋고 머리가 좋고 좋은 아이들만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치고 지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느냐 이거를 저는 본 거죠. 내가 이 아이를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한 그거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아이의 성적이 나오고 내공을 쌓아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죠. 이 아이를 제가 받았는데 내공을 쌓아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없어진다면 저한테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고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한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파벳도 모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간 아이를 받자니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간과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들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내공이 쌓이지 않고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 내신을 봐주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신을 쌓아주자니 실력을 쌓아줄 수가 없고 실력을 쌓아주자니 내신을 잡아줄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저한테 보내신다면 내신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실력이나 내공을 쌓을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시고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시간보다는 그래도 성적이 중요하지 않겠냐, 내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한번 아이하고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고민해 보시고 오세요. 제가 이 아이를 받을 조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선택은 어머니가 하세요 라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가서 아이랑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시고 과감하게 내신을 포기하고 실력이나 내공을 쌓겠다고 이 어머니가 저를 선택해서 온 거예요. 참 저를 선택해서 오신 건 감사하나 고마운 마음이 드나 앞으로 헤쳐나가고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너무 깝깝하고 막막한 거죠. 이 아이를 생각하고 있자니 저녁에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연 중학교 3년 동안 이 아이를 열심히 가르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 이 아이는 과연 얼마만큼 잘 버티고 나한테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거죠. 걱정스러운 거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받았어요. 왜냐? 나 아니면 이 아이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학원도 어떤 레벨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치자니 정말 자식 같은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 나라도 이 아이를 받아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나도 열심히 해볼 테니 너도 열심히 나를 따라와 주기를 바래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당연히 알파벳 쓰기부터 가르쳤죠. A 쓰는 거 순서부터, 음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죠. 이제 3월이 되면서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요즘에 학교에서 뭐 배워? 학교 수업 선생님이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 적응은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지 않으면 뭐로 수업하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 학교는 사립학교예요. 사립중학교이다 보니까 교과서로 수업을 하지 않고 천일문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엥? 천일문? 천일문?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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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로 들어가면 당연히 비동사, 일반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로 나가지 않고 천일문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천일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천일문을 하는지 한번 교재를 가지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천일문 가장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인트로가 있고요. 베이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화가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천일문 기초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가져온 거는 천일문 인트로였더라고요. 천일문 인트로도 만만치 않고 그렇게 만만한 교재의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안에를 이렇게 책장을 넘겨가면서 보니까 참 선생님이 설명을 이것저것 하셨더라고요. 지금 나가는 진도가 수동태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자, 알파벳도 모르는 애가 수동태라. ABCD 첫 음가도 모르는 애가 완료라. 참 어렵죠. 난감하죠. 너는 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 알아는 들어? 아니요. 몇 %는 알아듣겠어? 선생님이 말한 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너 수업 시간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겠구나. 너 수업 시간 영어 수업만 듣는 날에는 아침에 머리가 아프겠구나.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 하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영어 수업 시간이 든 날엔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그 숙제를 해가야 되고 숙제를 안 해가면 회초리로 매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립학교다 보니 이 레벨이 저학년, 중학년 레벨을 버린 것 같아요.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여기는 교육 환경이 그렇게 싹 좋은 환경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업이 된 그런 수준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엄마들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지도 않아요. 그런 이런 지역에서 학교가 천일문을 선택해서 중위권, 하위권 애들을 버리고 상위권과 최상위권 애들만 위주로 수업을 한다겠다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는 건 아이들을 버리겠다라는 거죠.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 할 사람은 해 라고 학교에서 진행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참 그 천일문의 교재를 보고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보니까 참 깝깝하니 고구마를 10개 먹은 것 같아요. 너 참 애쓴다. 너 참 힘들겠구나. 너 참 괴롭겠구나. 너 고생이 많다. 라고 제가 아이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삐씩 웃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잘공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잘공이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지 않고 천일문으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라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갔다 오면 아이하고 영어 숙제하느라고 정말 고군분투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도 쪼끔이라도 10% 라도 얻어오는 게 있으면 나름 이 고생을 숙고하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숙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아이가 일도 모르니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버리고, 이렇게 중위권 애들 버리고 하위권 애들 버리고 이렇게 난해하게 수업을 해도 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수업을 따라가게 하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저렇게 시도를 해본들 답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잖아요. 알파벳도 모르잖아요. 음가도 모르잖아요. 이런 아이를 데리고 뭘 하겠어요. 일단 알파벳 음가부터 빨리 띄자 해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진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수업을 하는 거 있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제가 수시로 아이한테 미안하다 해요. 잘공아 미안해. 너 힘들지. 잘공아 너가 힘든지 내가 알아. 잘공아 네가 괴로운지 내가 알아. 네가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로운지 내가 알지만, 네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6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6년 동안 편안하게 지냈기에 네가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네 6년 동안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어. 이거를 시키지 않으면 너의 내공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키고 있다만 미안하다. 답이 없다. 너도 버티고 나도 버티고 내가 열심히 끌어줄 때 네가 열심히 밀고 와야지만이 그 3년, 그 6년을 잘 버텨서 6년 뒤에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6년, 초등학교 6년 동안 편안하고, 어? 편안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공부하기 싫다 해서 안 했고, 네가 학원 다니기 싫어서 안 다녔고, 이렇게 6년을 편안하게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많이 힘들고, 네가 많이 괴로울 건 알지만, 네가 이걸 잘 버티고 네가 이걸 나름 열심히 하다고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면 6년 뒤에 네가 원하는 선택한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초등학교 때 하기 싫어서 또 힘들어서 이걸 포기하듯이 지금 시간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6년 뒤에 너는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 많을 거야. 우리 힘들고 괴롭지만 너도 열심히 해보고 나도 열심히 해봐. 우리 함께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자. 나도 나름 우리 학원의 매뉴얼대로 너를 지도하진 않을 거야. 건너뛸 건 건너뛰고 꼭 필요한 것만 엑기스만 골라서 너한테 이렇게 지도하고 열심히 끌어가 보도록 노력하고 너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롭게 진행을 할 테니 너도 뒤에서 열심히 밀고 와라. 내가 열심히 너를 끌어당길 테니 너는 열심히 밀고 와서 우리 한번 화이팅을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돌아갔는데 정말 고구마를 100개 먹은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아이가 초등 6년을 그렇게 놀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교육에서는 그래도 좀 평균화 시켜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중위권에 맞춰서 우아 아이들을 좀 시키고 밑에 아이들도 끌고 어떻게 아이들을 다 같이 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버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위권 아이, 중위권 아이 버리고 갈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큰 잘하는 아이들만 끌고 갈 수가 있나?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사람인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학생인가? 왜 이렇게 공교육을 시작을 하지? 왜 이렇게 아이들을 끌고 가지? 하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나한테 몇 년만 좀 일찍 왔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 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 하기가 싫어서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시도에 될 만 할 줄 알았으면 그때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만만하게 시작할 줄 알았으면 그때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쉽게 가르친 줄 몰랐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몰랐죠. 그냥 저는 하기 싫어서 안 한 거고 힘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한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 아이가 진짜 최상위권 전교에서 1등, 전교에서 5등, 전교에서 3등 이렇게 아주 잘하라고 아이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는 기본 실력은 기본 바탕은 깔아줘야 이 아이가 이거를 나중에 공부할 때 딛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 아이가 이거를 잡고 이거를 디딤돌 삼아서 건너 띵뛰기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베이스도 없다면 이 아이는 과연 뭐를 발판 삼아서 뛰어넘겠어요? 이 장벽을 뭘 기본으로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발판을 가지고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도 기본은 해놓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잘 따라와 주겠다 하고 아직까지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잘 따라와주고 시키는 대로 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시키는 제 입장에서도 참 미안하고 참 어렵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잘하기보다는 발판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쌓아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애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이 발판, 이 기초는 탄탄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는 이런 아이 없나요? 여러분 공부방에서는 이런 상황 없었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분들 상황,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저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답답한 가슴, 이 답답한 현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잘 끌어가 볼까, 어떻게 잘 해볼까, 이런 저의 하소연으로 참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을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오늘 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화이팅 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찰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